혹시 텅 빈 통장 잔고를 확인하다가 한숨과 함께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없으십니까? 내 젊음과 맞바꾼 그 많던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불렀던 고단한 세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왜 나의 노후는 이토록 불안하기만 한 걸까요? 이것은 결코 지난 세월을 탓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애쓰며 살아오신 당신의 삶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먼저 인정하자는 뜻입니다. 오늘 저는 그 누구도 탓하지 않으면서 우리 시대 부모님들이 왜 필연적으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아픈 마음을 헤아려 보고 바로 지금부터 내 남은 인생의 경제적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현명한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돈 때문에 자식 눈치 보지 않고 불안한 미래에 밤잠 설치지 않으며 당당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얻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서윤입니다. 80해라는 시간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심리학자로 살아왔습니다. 80년을 살며 얻은 지혜를 나눠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지금 힘든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해결책도 보이는 법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탓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온 길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담히 돌아보자는 의미입니다. 첫째, 내 돈은 내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올해 70이신 박정희 어머님은 40년 가까이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손님들 그릇을 나르느라 손목은 시큰거리고 뜨거운 불 앞에서 일하느라 다리는 퉁퉁 부었지만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것을 보며 고단함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어머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대학 등록금, 딸 결혼 자금, 손주들 학원비까지 자식들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어머님은 자신의 노후 자금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세상 모든 부모의 유일한 정답처럼 보였습니다. 내 몸이 부서져도 자식만 잘 된다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믿으셨지요. 그 고귀한 마음에 누가 돌을 던지겠습니까?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부채감과 부모 역할의 신화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세대는 부모는 자식을 위해 무한히 희생해야 한다는 사회적 역할 신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내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처럼 여겨졌고 자식의 성공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당연한 미덕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고 정작 우리 자신의 노후는 텅 비어버린 것입니다. 둘째, 성실한 저축의 배신입니다. 성실함이 최고의 미덕이었던 시절, 우리는 의심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의 미소를 믿었고, 국가가 보증하는 높은 금리를 믿었습니다. 연이율 10%가 넘는 예금과 적금은 성실하게 일하고 아껴 쓰는 사람들에게 가장 확실한 재테크 수단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이라고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너무나 빠르게 변했습니다. 이제 은행 이자는 무서운 속도로 오르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실질 금리의 마이너스 시대라고 부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은행 금고에 넣어둔 내 돈이
물가라는 도둑에게 밤새 조금씩 털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우리는 돈을 모으는 법은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돈의 가치를 지키고 불리는 법에 대해서는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주식은 도박처럼 위험해 보였고 복잡한 금융상품은 사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성실한 저축이라는 방법이 역설적으로 우리의 자산을 조금씩 갉아먹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셋째,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회사만 그만두면 이제 좀 쉬어야지. 마치 긴 마라톤의 결승선만 통과하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막상 퇴직이라는 결승선을 통과하니 그 앞에 더 길고 막막한 또 다른 길이 펼쳐진 것과 같은 심정이셨을 겁니다. 월급이라는 고정 수입은 끊겼는데 생활비, 병원비, 경조사비 등 돈 나갈 곳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오늘날의 노년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100세 시대의 산모작 인생을 살아야 하는 세대라고 합니다. 즉, 은퇴 후에도 새로운 방식의 일과 소득 창출을 고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이 새로운 인생의 전반전에 아무런 준비 없이 서게 된 것입니다. 넷째, 체면과 관계 유지 비용의 함정입니다. 친구들 모임인데 내가 내야지 체면이 있지. 오랜만에 만난 후배인데 밥 한 끼는 사줘야지. 손주 생일인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지. 이처럼 관계를 중시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우리 세대의 따뜻한 마음이 때로는 우리 자신의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특히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들면 관계에서 소외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지갑을 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돈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함께 나누는 시간과 진심 어린 마음에 의해 깊어집니다. 체면을 위해 쓴 돈은 결국 나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들고 그 불안감은 다시 건강한 관계를 맺는 데 걸림돌이 됩니다. 다섯째, 소액 지출의 무서움을 몰랐습니다. 뜨거운 물 속의 개구리 이야기를 아십니까?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바로 튀어나오지만 차가운 물에 넣고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 자신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 안에서 삶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의 소액 지출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마트에서의 작은 충동 구매, 친구와의 커피 한 잔, 손주에게 주는 몇만 원의 용돈. 하루하루는 부담 없어 보이지만 이 작은 돈들이 모여 한 달이면 수십만 원, 1년이면 수백만 원이 되어 조용히 우리의 노후 자금을 잠식합니다. 고정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매일 반복되는 작은 지출이야말로 우리 통장의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과거의 이유들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현재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고 있는 실수들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특히 50대와 60대는 노후를 준비할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기에 하는 잘못된 선택은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첫째, 전문가라는 말에 내 돈을 통째로 맡기는 실수입니다. 퇴직금을 두둑하게 받아든 우리 세대는 금융회사들에게는 최고의 고객입니다. 자금은 있지만 돈에 대한 불안감은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은퇴 교사이셨던 이혜진 여사님은 거래은행의 친절한 김 대리만 믿고 퇴직금 전액을 안전하고 수익률도 높다는 복잡한 금융상품에 투자했습니다. 김 대리는 깨알 같은 글씨의 상품 설명서는 대충 넘기며 어르신, 부자들은 다 이렇게 돈 법니다. 걱정 마세요. 라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권위의 호소라는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는 은행원이라는 직함과 전문가라는 권위에 너무나 쉽게 신뢰를 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시장 상황이 나빠지자 원금의 절반 이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억하세요. 그 어떤 전문가도 당신의 돈을 당신만큼 아껴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수수료로 월급을 받는 회사원일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단 하나의 원칙을 세우세요. 내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상품에는 단돈 10원도 투자하지 않는다. 둘째, 푼돈은 아끼면서 목돈은 쉽게 쓰는 실수입니다. 우리는 콩나물 값 100원은 깎으려 애쓰면서 정작 수백만 원짜리 가전제품을 살 때는 여러 곳을 비교하지 않고 쉽게 구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절약입니다. 한 달 내내 아낀 시장 바구니 속 몇천 원보다 제대로 비교하지 않고 산 텔레비전의 가격 차이 수십만 원이 훨씬 더 큽니다. 마찬가지로 은행 수수료 몇백 원을 아끼는 것보다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가입한 비싼 통신 요금이나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이 우리 노후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절약 습관이 헛수고가 되지 않으려면 푼돈보다 목돈이 나갈 때 더욱 신중하고 꼼꼼하게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셋째, 고생한 나를 위한 선물이라는 착각입니다. 30년 이상 치열하게 일하다 은퇴를 하면 마음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듯한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이때 평생 고생한 나를 위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보상 심리가 발동하기 쉽습니다. 평소에는 쳐다보지도 않던 비싼 외제차를 덜컥 계약하고 수천만 원짜리 크루즈 여행을 떠납니다. 물론 금전적 여유가 충분하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있으면서도 순간적인 충동과 허무함을 이기지 못해 일을 저지릅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주는 보너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남은 인생 30년을 버티게 해줄 마지막 생명줄입니다. 평생 의료비의 절반 이상이 70대 이후에 지출된다는 통계를 기억하세요. 순간의 감상에 젖어 소중한 생명줄을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큰 집에 계속 사는 실수입니다. 자녀들이 모두 떠나고 부부만 남은 빈 둥지에 살면서도 그래도 아이들 추억이 깃든 집인데라며 넓은 아파트를 떠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추억의 대가는 생각보다 큽니다. 넓은 집을 관리하는 데 드는 청소의 수고, 비싼 관리비와 재산세, 난방비는 매달 꼬박꼬박 우리의 노후 자금을 축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소유 효과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것의 가치를 실제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하고 그것을 잃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과감한 이별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자녀들이 살던 동네를 떠나 교통이 편리하고 병원이 가까운 작은 집으로 옮겨보세요. 집을 줄여서 생긴 여유 자금은 우리의 노후를 훨씬 더 풍요롭고 자유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다섯째, 희망이라는 이름의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바로 로또를 사는 습관입니다. 이거라도 없으면 무슨 낙으로 사냐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로또를 가난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세금이라고 부릅니다. 당첨될 것이라는 비합리적인 기대에 매주 소중한 돈을 낭비하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5만 원씩 로또를 산다면 1년이면 60만 원, 10년이면 600만 원이라는 작지 않은 돈이 사라집니다. 그 돈을 모아두었다면
자녀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도 병원 한 번 편하게 다녀올 수 있는 소중한 자금이 되었을 겁니다. 막연한 대박의 꿈보다 오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작은 현실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노후 준비입니다. 지금까지 과거의 이유와 현재의 실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더 무거워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돈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해 우리는 마음의 가계부부터 다시 써야 합니다. 첫째, 나만의 최저 생활비를 찾아야 합니다. 국민연금 연구원의 조사 결과 노인 부부에게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월 평균 270만 원에 가깝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평균일 뿐 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당장 종이를 꺼내 현재 지출에서 자녀 교육비나 대출금처럼 앞으로 사라질 항목들을 빼보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행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지출은 무엇인지, 없어도 괜찮은 지출은 무엇인지 솔직하게 적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나만의 최저 생활비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 평생 현역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여기서 현역이란 돈을 버는 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입이 적더라도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소일거리, 동네 복지관에서의 봉사활동, 새로운 것을 배우는 평생 학습 등 어떤 형태로든 사회와 연결되어 나의 쓰임과 역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돈이 없어서 늙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이 필요한 곳이 없다고 느낄 때 비로소 늙기 시작합니다. 셋째, 건강이야말로 최고의 자산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은 그 어떤 연금 상품보다 더 확실한 노후 대책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평생 모은 돈이 병원비로 사라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귀찮다고 찬물에 밥 말아 드시지 말고 계란 프라이 하나라도 꼭 챙겨 드세요. 힘들다고 집에만 누워있지 말고 동네에 한 바퀴라도 꼭 걷고 오세요.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우리 노후의 가장 튼튼한 기둥입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어쩌면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내내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고 지난 세월의 서러움이 북받쳐 오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니, 차고 넘치도록 잘해오셨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사랑과 여유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자식으로, 배우자로,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늘 정해진 역할에 맞춰 충실하게 연기하느라 정작 나라는 사람의 진짜 모습은 잃어버린 채 말입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그동안 잊고 지냈던 나 자신과 진정한 사랑을 시작해 볼 시간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이 세상 누가 나를 그만큼 사랑해 주겠습니까? 잠시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얼굴에는 당신이 견뎌온 수많은 세월의 흔적과 기쁨과 서러움의 시간이 고스란히 묻어 있습니다. 지구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소중한 얼굴입니다. 그 얼굴에게 이제 진심으로 말해주세요. 그동안 정말 애썼다. 수고 많았다. 열심히 살아온 내 인생을 내가 한껏 사랑해주마. 내가 나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신기하게도 돈에 대한 불안도, 관계에 대한 서운함도
눈 녹듯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미 충분히 귀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디 오늘부터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불안해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에 나 자신을 마음껏 칭찬하고 사랑하며 대접하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오늘 밤은 돈 걱정도 자식 걱정도 잠시 내려놓고 그저 평안히 주무시기를. 애쓰고 버티고 사랑하며 살아온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 어떤 경험이 있으신지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신다면 저에게도 다른 누군가에게도 큰 배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박 여사를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늘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